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 세교지구, 그리고 지제역, 그리고 지제역 앞에 있는 더샵 시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 내용을 전달하고자 시간 마련했습니다. 평택 지제 세교지구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소송건이고요. 이 소송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될 수도 있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 환승센터 부지로 인해서 평택시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마찰 부분, 그리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도 또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 기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은 지제 세교지구의 더샵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불법을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국토부에서 그거를 모를 리 없다,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거에 관련된 기사라든가 언급은 없었지만, 기사, 일반적인 이런 그 신문 기사에도 이런 분양권 전매 금지 압박에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 기승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런 그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웃돈 1억 5천인데 뭐 다운 계약서가 일반화돼 있다라고 할 정도면 이미 당국에서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6월 10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미분양 무덤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웃돈 1억 5천만 원, 다운 계약서에 매수자 양도세 부담해도 살 사람 많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던 거죠. 8월 이후 수도권 광역시 신규 분양권 거래 막히자 기존 분양권으로 단기 차익 보려는 투자자 많아져 해가지고 지제 더샵 센트럴시티 항공사진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 뭐 다른 걸 떠나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여행 가방 열자 5만원권 쏟아져 청약 규제에 다운 계약 판처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 이제 뭐 녹취 관련된 것도 나오지만 요거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다운 계약할 수 없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모님 다운 계약 안 하는 물건은 없어요. 계약 못 하세요. 기자가 얼마나 싸게 계약해야 하는 건가요? 했을 때 중개사가 2에서 3천만 원 적으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질의응답한 게 있습니다. 이게 2에서 3천만 원이 뭐냐면, 요때 당시에 이제 피가 뭐 1억이 넘어갔던 거를 다운으로 해서 2천이나 3천만 원만 한 걸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보면 1억인데 7, 8천원을 낮게 써야 하나요? 그게 아니고요.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으로 쓰는 겁니다 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아끼려 다운 계약 조건 걸어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쭉 실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게 이제 핵심이냐면, 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거래가 무효화되진 않지만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선 탈세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 탈세액을 미납했던 기간에 따라서 연 10.95,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요 연 10.95%와 요런 탈세액을 다 합쳐가지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나오거든요.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으로 취득세의 3배 이하, 양도세의 5% 이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나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다운 계약을 자진 신고하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탈세한 양도세나 취득세는 내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다운 계약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운 계약서를 쓴 거를 한 3년에서 5년 있다가 고지서가 날라와요. 당신이 그때 이런 게 포착이 됐으니 소명하라 라는 내용이 날라오는데, 요거를 한쪽에서 이제 소명을 하면, 그러니까 양쪽 다 소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문구가 나오죠. 경고 문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진해서 신고하게 되면은 너는 감면해 줄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한 분이 자진 신고를 할 텐데, 매도자 측은 대부분 받은 게 있으니 신고 안 하시고 매수자 측에서 자진 신고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3년이나 5년 정도 있다가 그 중간에 끼신 분들까지 싸그리 다 고지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저 아시는 분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게 서울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했던 게 3년이나 5년 정도 있다가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요거는 이제 평택시 인가조건 미행개발조합의 공사중지 행정명령 강수입니다. 그래서 지제세교조합, 지제환승센터 부지 평택시 매각조건 어기고 시행사에 이미 매각했다 해서 당초에 지제세교지구에서 평택시에 인가받는 조건으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조성 원가의 평택시에 매입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제세교조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행사에 그냥 팔게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평택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땅을 매각한 사안이라며 현재 SRT와 전철 1호선이 운행하는 지제역은 향후 수원발 KTX 2024년 개통까지 연결되는 국가철도망 환승의 중심 축이므로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면서 여기 공사중지 명령은 부지별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지제세교조합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정들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잘 봉합되겠지만 우리가 당초 알고 있었던 그 개발 계획대로 쭉 나가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내용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 내 토지보상 갈등의 사업 차질. 이것이 이제 평택시와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조합원들끼리의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환지 부당 대법원 판결에 환지 계획 다시 수립 중. 요게 이제 7월 21일 날 나온 내용이고요. 대책위 전체 환지 다시 해야 조합 원고들만 재환지 이견해서 지제세교지구에 요런 식으로 이제 요 핑크색이 조합원들이 환지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소유자 A씨 등 149명 중에 실제로 환지 받아야 되는 분은 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나옵니다. 보면 여기 보면 지제세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대행사 측은 원고 149명 중 실제 환지 대상은 10여 명 선으로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라며 가뜩이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는데 전체 환지를 다시 하는 것은 개발 계획 변경 등에만 최소 2년 이상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렇게 맞섰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요거 환지를 잘 해줘라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일부 조금 수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분들한테 어느 곳이 됐건 간에 쓸만한 땅을 환지로 줘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변경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이제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시와 어느 정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무리가 돼야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모든 일정이 나오고 그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제세교지구가 뭐 시간이 조금 더 늘어진 거, 요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양권 딱지가 뭐길래 수도권 신도시마다 줄 소송, 요거는 이제 5월 27일 날 난 기사인데 고덕 국제신도시 내에 이택이라든가 LH에서 분양했던 이런 토지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대법 딱지 전매 무효 판결 후폭풍 해가지고 원주민 매수자 소송 500건인데 이 중에 300건 넘는 게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내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기 신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던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고덕은 시작으로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로 소송전이 번지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LH의 고덕 국제신도시 분양권 계약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보낸 관계자 문서 제출 명령은 370건에 달한다. 요것이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고덕 국제신도시의 현재 이 진행 중인 소송이 기존 승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승소가 되면 지금 상가주택이 지어져 있는 거를 허물고 토지인 채로 원주민에게 줘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국제신도시에 뭔가 상가주택을 뭐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그걸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그게 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걸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런 기사들은 조금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평택 지제역 그리고 지제 세교지구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소송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덕 국제신도시의 이택지 이런 딱지들이 얽혀 있는 소송건으로 인해서 어떤 게 폭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면 최종적으로 매수한 맨 마지막에 사신 분이 그 폭탄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평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을,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영상을 빨리 접하시고 싶다면 알람 설정을,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과 응원 댓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